나는 올해 46, 혼자서 딸을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새벽엔 커피 냄새로 하루를 열고 밤엔 조용한 음악으로 하루를 닫는다. 손님은 많지 않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그 중에는 매일 오후 찾아오는 젊은 단골이 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블랙커피를 마시고 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다. 그 말투가 어쩐지 오래된 습관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그는 문을 열며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은 커피 향이 다르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가 안 와서 그래요. 습기가 덜해서. 그는 잠시 창가를 바라보다 말했다. 비 오는 날 여기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라디오 광고가 그리고 이 젊은 손님이 내 일상에 어떤 파문을 남길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장난처럼 말했다. 아이 키우느라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네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럼 이번엔 가보세요. 사장님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그 축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여름 노래가 흘러나왔다. 올여름 해변 축제, 지금 예매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커피를 내리던 손이 멈추고 뜨거운 김이 허공에 퍼졌다. 그곳은 그 사람과의 마지막 여름이었다. 22의 나이 처음으로 가본 바다. 그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년에도 같이 오자. 하지만 그 약속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나는 딸 하나를 품에 안았다. 이혼보다 쓰라린 건 그가 나 없이도 잘 웃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는 그 바다에 가지 않았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멘트가 끝나자 카페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때 단골 청년이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그 축제 아세요? 제 고향 근처예요. 순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래요? 예전엔 자주 갔었죠. 아주 오래전에. 그가 미소를 지었다. 올해 새로 기차도 생겼어요. 당일치기도 가능하대요. 그 말에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흔들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여름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축제 광고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며 흥얼거리던 나에게 청년이 말을 걸었다. 사장님, 그 축제 예매 아직 되더라고요. 나는 웃었다. 내가 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그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요즘은 기차가 생겨서 당일로도 가능해요.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컵을 닦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 여행 간 지도 오래됐어요. 딸 키우고 일하느라 그런 여유 잊었네요. 그럼 이번엔 찾으세요. 딱 하루만 빌려드릴게요. 그의 말에 괜히 웃음이 났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라 더 낯설었다. 밤이 되자 라디오에서 또 그 축제 광고가 흘러나왔다. 나는 커피 향이 남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생각했다. 정말로 가도 될까? 그 바다에 나 혼자 아닌 누군가와.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역으로 향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기차역에서 그 청년이 먼저 손을 흔들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나는 웃었다. 괜히 설레서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대신 초록빛 논과 산이 펼쳐졌다. 그는 창가 쪽에 앉아 말했다. 어릴 때 여름마다 저 축제에 갔어요. 그때 어머니랑 먹던 옥수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네. 저도 혼자 키우셨죠?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저도요. 혼자서요. 둘 사이에 말이 끊겼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렸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쯤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여름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는 걸 느꼈다. 축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바다 냄새와 음악, 웃음소리, 불꽃의 잔향이 공기 속에 섞였다. 나는 그 속에서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사장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청년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러게요. 나도 이런 표정이 있었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늘이 어둑해지자 우리는 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전광판의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마지막 열차 출발 9시 40분. 손목 시계를 보니 9시 47분.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네요. 제가 근처 숙소 알아볼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분주히 검색했다. 하지만 축제 기간이라 숙소마다 예약 완료 문구만 뜨고 있었다. 오늘따라 운도 없네요. 그래도 덕분에 별은 오래 보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조용한 여름밤, 불빛 사이로 별이 반짝였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이 단순한 하루짜리가 아니라는 걸. 몇 군데 숙소를 돌았지만 모두 죄송합니다. 만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찾은 작은 여관, 낡은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방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주인의 말에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보았다. 어떡하죠?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바닥에서도 자요. 그래도 말끝이 흐려졌다. 방 안은 오래된 목재 냄새가 났다. 그는 구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그래도 시원하네요. 나는 커튼 사이로 보이는 불빛을 바라봤다. 축제의 불꽃이 아직 멀리서 반짝였다. 사장님도 이런 밤이 있었을까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홀로 있던 시간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런 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왔다. 이럴 땐 이게 제일 낫죠. 둘 다 말없이 캔을 열었다. 차가운 김이 새어나오고 은은한 맥주 향이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몇 모금 삼키자 긴장도 풀리고 서로의 웃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 순간 밖에서 들리던 축제 음악이 이상하게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온기가 낯설지 않았다. 오래 잊고 지냈던 사람 냄새가 났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미 같은 온기 속에 있었다는 걸. 별을 보기 위해 우리는 몇 번이고 달려갔고 그 숨결 속에 별빛이 섞여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오래 따뜻했다. 밖에서는 축제의 마지막 노래가 들려왔다. 나는 그 노래가 내 지난 여름과 지금의 밤을 조용히 이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되었다. 처음엔 연락 한 통, 그 다음엔 저녁 한 끼. 짧은 대화가 길어지고
그의 눈빛 속에서 오래 잊었던 온기를 느꼈다. 누군가를 향해 웃는 내 얼굴이 낯설지 않게 된 것도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사장님은, 아니 누나는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바라보다가 서로의 손끝이 닿았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20살의 나이 차이 따위는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단지 마음이 향하는 대로 흘러갔을 뿐이었다. 우리의 밤은 다시 길어졌다.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길게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오빠가 자주 간다는 카페 얘기를 하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엄마 카페랑 똑같은 거야. 진짜 세상 좁지?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이 밀려왔다. 그럴 리가 있나? 며칠 뒤 딸이 그를 데리고 카페에 들어왔다. 엄마, 짜잔. 내 말 맞았지? 여기 맞았지?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문가에 선 그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딸은 상황을 모른 채 웃었다. 엄마, 이 오빠야. 내가 말한 그 사람.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힘겹게 웃었다. 그래, 반가워요. 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커피가 제일 맛있대요. 오늘 드디어 같이 왔네. 나는 잔을 닦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딸은 둘 사이의 어색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잔 위로 떨어진 커피 자국이 마르지 않았다.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엄마, 오빠 괜찮지? 진짜 착하지? 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착하네. 문을 닫고 돌아서자 가슴이 조용히 쪼여왔다. 모든 게 꿈처럼 흘러갔다. 그의 눈빛, 그날의 바다, 서로 닿았던 손끝, 그리고 오늘의 침묵. 나는 그에게서 오래된 나를 보았다. 젊고 순수하고 세상을 믿던 시절의 나를. 하지만 현실은 남겨두지 않는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과 딸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숨조차 가빠졌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를 떠나야 할까? 아니면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따라가야 할까? 사랑엔 나이가 있을까? 죄가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라면 이 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중년 행복을 함께 지켜주세요. 당신의 한 구독이 또 다른 사연을 이어갑니다.